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거북이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 키우실 줄은 아는데 구피를 이제 키우신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구피를 키운 지가 그래도 한 2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잘 전문적으로 키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피를 이제 키우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물생활을 시작하실 때 구피라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구피를 처음에 이제 데리고 오실 때는 정말 다양한 구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죠. 꼬리가 약간 다이아몬드 빛이 나는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구피를 저는 이제 키우는데, 구피를 처음에 이제 키우실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 이런 수조의 환경을 갖추는 거는 뭐 추후에 차차 변경을 해가면서 레이아웃도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지만, 구피를 처음에 데리고 왔어요.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풀어놔요. 암수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암컷일까요? 어떤 친구가 수컷일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컷들은 좀 작습니다. 작고 얇습니다. 애들이 이런 친구들이죠. 수컷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이런 친구들이죠. 꼬리가 굉장히 발색이 화려해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암컷 같은 경우는 배가 약간 좀 볼록하게 튀어나오려고 해요. 애들이 계속해서 어린 시절부터 임신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애들이 임신을 하게 돼요. 수컷 애들이 가만두지 않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애들이 그러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암컷이에요. 약간 좀 배가 살짝 밑에가 이렇게 라운딩 돼 있죠. 이 친구도 암컷이죠. 이 친구도 암컷이고요. 이제 암컷과 수컷을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온도, 수온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수온을 몇 도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수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손으로 느끼는 거는 이게 물이 좀 차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물론 키우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수온 같은 경우는 물이 이제 약 24도에서 한 27도 아니면은 뭐 28도까지. 얘네 구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기본적으로 생명력이 강해서 완전히 차가운 물이 아니고서야 키울 수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그 방식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온은 그 정도로 맞춰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제 기구가 있을 거예요. 필요한 기구들은 여과기가 있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히터기가 있어야 되고, 온도계가 있으면 좋고, 온도계. 그 다음에 뭐 없어요. 이제 여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여과기들이 있는데, 물고기들, 어류들을 키우실 때는 요 스펀지 여과기가 괜찮습니다. 여과기는 뭐 종류마다 너무나 이제 특징들이 다 달라서 사실상 제가 이제 위에다가 여기다가 링크를 하나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펀지 여과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 스펀지 안에, 요 스펀지 안에 어떤 친구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냥 스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펀지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박테리아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이 박테리아가 물을 빨리 안정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박테리아제를 투입을 하기도 하고 수질을 안정화도 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물을 갈아줬을 때 뿌옇게 탁한 현상을 빨리 잡아주기도 합니다. 박테리아의 역할이고요. 그 박테리아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스펀지 여과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그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고, 근데 물잡이를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물잡이의 과정은 당연히
어떤 생물을 뭐 다짜고짜 수돗물에서 시작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수돗물을 여기다 담아두고, 영상에서도 종종 보일 거예요. 수돗물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염소 제거제를 넣어줍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얘네들이 적응을 하는데,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당연히 물잡이의 과정이 필요해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가 사이클이라는 거는 처음에 물고기를 이렇게 투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물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선 물고기를 투입을 하고 생물들을 투입을 하면은 먹이가 공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먹이를 먹고 이제 배설을 하겠죠. 그 배설을 하고 먹이가 공급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바닥 쪽에 이렇게 부패된 상태의 찌꺼기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 안 속에는 많은 암모니아들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럼 물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 암모니아는 그 짧은 시간에도 많은 친구들을 해롭게 합니다. 그 생물들한테 해롭게 하고 사람들한테도 안 좋아요. 그게 모든 생물들한테 안 좋습니다. 암모니아는. 그 암모니아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스펀지 여과기나 뭐 다른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이제 분해를 하기 시작해요. 암모니아를 분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변질되는 거는 아질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질산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안정되는 게 아니라요. 그 아질산도 노출이 되게 되면은, 심하게 노출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해롭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과 과정이 아질산이 이제 되고 나서 아질산에서도 또 남은 여과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 박테리아들로 인해서 질산염으로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우리들은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면은 뭘 해줘야 될까요? 환수를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 환수를 해주고 나서 그 한 바퀴를 이렇게 여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여과 사이클이 이제 계속해서 돌게 되잖아요. 물을 빼주고 뭐 또 잔여물이 쌓이고, 물을 또 빼주고 잔여물이 쌓이고, 그런 여과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이 물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을 반복해야 되겠죠. 그 여러 번에 반복하는 그 과정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일주일이 여러 번 계속해서 돌면서 여과 사이클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물잡이가 되는 거랍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박테리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그 물잡이가 되고 나서는 조금 물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면은 얘네들이 잘 사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이제 단체 생활을 이렇게 같이 수십 마리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라는 게 이제 팩트인데, 질병이 발생이 되면은 과연 얘네가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단체로 다 폐사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2마리, 3마리를 데리고 와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수조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물잡이까지 끝내주신 다음에 키우면은, 물잡이가 조금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암컷과 수컷이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 환경이 잘 갖춰졌을 때는 자연적으로 우리 구피들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출산도 하게 되고요. 새끼를 낳아요, 얘네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온도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기구들, 이런 필요한 기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환수 주기는 뭐 50%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30%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10%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씩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나 케바케예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어떤 게 정답입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키우시는 개체수의 수량과 환경이 얼마나 어떻게 갖춰져 있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50%가 아니라 약 한 20%에서 30%만 남기고 다 빼요,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물을 빼주고 있습니다. 물을 빼주고 새로운 물을 넣어주고, 그게 이제 환수인데, 우리 거북이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수 주기가 조금은 텀이 길어요. 피 같은 경우는요, 환수 주기가 만약에 2주에서 3주까지 가버리잖아요. 개체수 수량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을 경우에 수십 마리가 되고 뭐 100마리 이상 가까이 되면은 결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환수가 주기가 늦어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암모니아 수치라는 게 굉장히 높아져요, 애들이. 여기에 이런 밑에 있는 게 다 똥 같은 것들이에요. 다 얘네들 변인데, 이 변들이 밑으로 다 빠집니다. 바닥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탱크항으로 이제 키우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재 사용 여부는 사실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탱크항을 쓰고 있고요.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바닥재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탱크항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암모니아 수치들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수 주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얘네한테도 굉장히 안 좋겠죠. 얘네 한 마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얘네 전체가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수 주기는 최소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주자.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시고, 저 역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물을 환수를 해주고 있답니다. 그렇게 환수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뭐 사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히카리 구피를 주고 있는 편이고요. 여기 있는 바이브라바이트 제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 구독자님께서 이제 선물로 주신 테트라비트도 주고 있습니다. 얘도 잘 먹고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두 가지 제품도 잘 먹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폐사를 안 하고 아프지 않게끔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아신다면은 당연히 키우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키우시다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폐사도 할 수도 있고 연공도 보냅니다. 그리고 질병도 얻게 돼요. 분명히 얻게 돼요.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거는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데리고 와서부터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부터 제 영상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영상이나 블로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데리고 오시면은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제 영상이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말로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구피를 키우실 때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